자, 그런데 요즘 진짜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 배당주처럼 우리 대표님처럼 내가 뭔가 알토란 같은 수익성 부동산 잘 사서 따박따박 임대료 받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도 있다 보니까 내 집을 샀다든가 수익성 부동산 샀다면 뭐 마음도 든든해 하세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경매로 비슷하게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 지금 오피스텔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사례도 한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그 월세를 네. 받을 수 있는 그 패시브 인컴 투자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이런 주식 배당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신흥국 채권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고요. 뭐 참고로 뭐 국내외 가리진 않습니다. 제가 뭐 이런 뭐 맥쿼리 인프라나 KTNG 또 외국 심지어는 미국 국채 요즘에 그 장기채 되게 좋지 않잖아요. 네. 전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 연준 그 파월 의장 할아버지를 막 눌러서 금리를 좀 낮춰줄 줄 알았어요. 예. 불과 1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물론 이제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카더라 이게 희망 회로를 돌려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네. 저 나름으로는 트럼프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전 지금도 매달 그 이제 TLT 상품에서 지금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안 팔아도 손해 나는 금융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최소한 그래도 한 4.2에서 4.3%의 그 배당금 매달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은 다릅니다. 이 배당금 투자는 제가 한번 투자를 해놓고 그냥 뭐 어디 가서 여행을 하던 일을 하던 아무 신경을 안 써도 그냥 들어오는 돈이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저는 패시브 인컴이라 생각을 네. 하고요. 부동산은 제가 아까 미국 국채 금리의 2배수를 하는 이유가 예. 이게 일반적인 배당이나 주식 같은 수입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매입을 해놓고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요. 자잘한 신경 계속 쓰이는 입주자가 있거든요. 네. 이게 임대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자분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룬 분들은 절대 뭐 임차인의 전화를 받거나 뭐 귀찮게 하는 유에 아예 그 통화 자체를 잘 하지 않으세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 제가 이 책에도 써놨지만 서울에 이것도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당연히 수익률은 높아질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를 이제 다 잡기 위해서 수익률은 조금 낮더라도 저는 좀 서울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뭐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역세권에 있는 네. 것을 매입을 하고요. 현재 기준으로 아무런 권리 분석도 필요치 않고 예. 그냥 완전 깔끔한 그런 특수 물건이 아닌 사건의 입찰에도 무려 7에서 8% 수익률이 나옵니다. 야. 네. 아니, 아무 문제점도 없는 물건도 7, 8% 수익률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야.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고 제가 그걸 또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지난 6년 동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내외는 꼭 올리고 있으니까 네. 와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고 있구나.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네. 물론 뭐 제가 낙찰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낙찰된 결과를 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해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놓기만 하고 네. 제가 좀 귀찮은 걸 무척 싫어해요. 예. 그래서 그냥 사실 블로그 텍스트 기반은 그나마 시간 될 때 뭐 차 안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하는데 아. 저는 이렇게 박 교수님처럼 좀 부지런해지는 게 올해 목표 중 하나입니다. 아, 예. 네. 저희 마침 이 대표님 오셨으니까 개인적인 상담을 해야겠는데요. 우리 저기 명성 PD가 최근 집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요즘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자금이 조금 모자르나 봐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래서 경기도 어디에 쓱 얘기하길래 야, 형이 생각하기엔 경기도 말고 차라리 돈을 모아서 서울로 와라 라고 하면서 아까 대표님도 저 웬만하면 서울을 좀 좋아한다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에 추천을 했는데 네. 그런 명성 PD가 같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다들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초보자가 만약에 경매로 시작할 때 자본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자본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자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디 좀 뭐 내 돈에 맞춰서 좀 좋지 않은 걸 사서 뭐 네. 버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전문가 분들이 나오시는데 네.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저는 물건에 돈을 맞추라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해왔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고가의 제화가 맞습니다. 예. 풀 대출 받고 영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미디어에서 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그 좋지 않고 저급한 단어로 네. 전락을 했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뭐 계속해서 전월세 살란 말인가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예.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당연히 영끌하시는 게 맞고요. 2030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생애 주기별로 투자 방법이 달라야 할 텐데 4050부터는 당연히 지키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2030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직원 복지가 좀 좋은 것 같으네요. 다른 분들 같으면은 네. 이렇게 직원을 해주시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요즘은 안 하죠. 네, 당장 듣기 좋은 말을 원하니까요. 네. 네. 하지만 조금 듣기 당장은 불편하셔도 네. 장기적으로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네.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조언은 예. 그래도 그 박 교수님의 그래도 이 그 PD님으로서 이 채널이 여지껏 그 네. 성장하기까지 많은 기여를 하셨을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회사를 찾아오십시오. 아. 한 방에 끝납니다. 저는 이 담보 가치에 대한 네.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받아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 회사에서 받으시면 되는 이야. 거예요. 실제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펜션에 이 정도 복리후생이 있어요. 해결됐나요? 하여튼 그냥 그 또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친구라서 그래요? 그냥 네. 저도 이제 다들 성인이니까 말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우리 명성 PD뿐만 아니라 이제 내 집 좀 장만해봐야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매매 말고도 뭔가 다른 방법 대표적으로 이제 경매 같은 걸로 내 집 장만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경매 그러면 용어도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 대표님 책인 이 책 완전히 초짜들도 수익성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15년 전에 경매 투자할 때 실제로 2천만 원 이하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그런 카피를 꼭 뽑아주신 것 같고요. 이 책에도 무려 2천도 아니에요. 800만 원 가지고 이야. 송도 신도시의 상가 한 채를 매입한 사례가 나옵니다. 아니 800에 송도를요? 네네. 와. 심지어 여전히 그 월세를 잘 받고 있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돈이 부족해서 내가 뭐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자꾸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분야에 선뜻 발을 디디가 무척 어려워요. 예. 근데 이 재테크는 조금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예요. 이게. 맞아요. 네. 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시거든요. 뭐 연금 생활자분들이라든지 예적금에 의존하신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 좀 속된 말로 가난해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매란 툴을 아시면 자산을 늘리기에도 수월하고요. 수익률을 높이기에도 수월하고 또 자산을 지키기에도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우리가 뭐 민사집행법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저는 단언컨대 이 책 한 권만 읽으셔도 네. 모든 이론은 그냥 끝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네. 제가 속된 말로 이렇게 갈아서 쓴다고 하죠. 예. 네, 갈아서 쓴 책이에요. 아. 이미 사실 이게 개정판인데요. 예. 2021년도에 똑같은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예. 그때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출판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4년 전에 냈던 책이 여지껏 계속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뭐 부수로 치면 한 7만 부가 넘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7만 부면 진짜 초베스트셀러인데. 아 그렇죠. 제가 이제 2권의 경매책을 썼는데 네. 두 개에서 이제 7만 3천 부가 나갔다고 네, 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작게 나간 숫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제가 조금 마음 한켠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를 계속 하는데 2021년도에 발간된 책이다 보니까 아. 투자 사례들이 자꾸 이게 옛날 거네요. 네, 아. 이게 오래되게 자꾸 뒤로 예.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정판 써야지 계속 밀었던 게 마음 먹고 쓴 게 이제 이번에 나왔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800만 원 가지고 뭐 투자해서 월세를 얻은 사례부터 심지어는 한 5, 6억 원 가지고 서초 강남에 대형 아파트에 입성한 사례들도 나와요.
565원으로요? 네네. 명성 PD 갈 때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이 개인정보다 보니까 일부 이제 블러 처리가 되어 있지만 네네. 마음만 먹으면 네. 여러분들 검색 기술이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알수 어느 있는. 동에 어느 동호수까지 다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은 그 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네. 찾기가 더 쉬워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불과 막 1년도 안 된 2025년 최신 사례들이 대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저도 꿀팁 하나 드리면요. 저도 책 쓰는 사람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꼭 책을 살 땐 이왕이면 개정판을 사시는 게 좋은 게 저자로서 그때 이걸 좀 더 쉽게 풀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걸 이게 개정판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거 이제 원고를 다 넘기고 네.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최근에 제주 휴가를 다녀왔어요. 네. 근데 휴가지에서 편집자님은 네.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가장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이제 뭐 피드백을 안 드릴 수는 없고 뭐 잠깐 뭐 이렇게 뭐 먹고 오면 뭐 메일이 와 있고 수영하고 오면 또 메일이 와 있고 먹고 계속해서 일주일 네. 내내 같이 열심히 고쳤어요. 정말. 예. 네, 그래서 진짜 개정판에다가 최신 자료까지 업데이트되어 있으니까 아마 우리 저자님이 대표님이 진짜 단언컨대 내가 갈아서 쓴 책이고 이거 하나 하면 된다. 저자로서 사실 그런 얘기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저도 오늘 마침 이렇게 책도 주고 가셔서 꼭 천천히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물론 이제 뭐 책 사서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시청하는 분에게 꿀팁은 좀 주셔야죠. 네네. 직장인들에게 도움될 만한 실용적인 경매 팁 딱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경매 사이트 같은 걸 보면 막 감정가 대비 과도하게 유찰된 물건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막 3, 4억까지 내려와 있는 네. 애들이 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쳐다보게 되고 막 그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아. 결코 여러분들 부동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금액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잘하는 지역부터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는 동네.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잘 아는 동선, 뭐 직장이던 네. 집 근처던 뭐 부모님 집 근처던 뭐 예전에 고향이던 네. 이런 동네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수익을 못 내봤는데 네. 엉뚱한 데 가서 수익을 내보겠다? 그렇네. 네, 이런 거에 혹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잘하는 지역부터 예를 들어 여기가 현재 여의도니까 네. 그죠? 여의도에 있는 이제 뭐 상가 사무실을 예. 서치를 해본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바운더리를 넓혀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물건에 돈을 맞추라는 말씀을 항상 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고를 쳐놓고 수습한다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고는 이게 나쁜 사고가 아닙니다. 나의 미래,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다면 내 집 마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징검다리 건너뛰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첫 출발이 좀 좋지 않으면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짧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길어야 3, 40년, 네. 30년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자꾸 미루고 너무 낮은 단계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저는 현재 이게 빈부격차가 여기서 벌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무리를 하십시오. 네. 예, 이거는 제가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SBS나 KBS 이런 데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못 드려요. 예. 하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변하고 통장 잔고가 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모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로 최대한 제1금융권을 활용하되 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낙찰 받으면 낙찰 영수증을 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등기를 치면 내 소유의 부동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 담보물이 내 그동안의 사적 신용등급과 결합이 되면 네. 얼마든지 돈을 100%도 빌릴 수 있다고 봐요. 예. 이거를 가장 잘 해내신 분이 많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바로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아시죠? 이 조선소를 어떻게 건립을 맞아요, 했으니까 맞아요. 네, 예. 이런 사고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옆에서 대표님 말씀하면서
정말 구구절절히 말씀 옳은 거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 공중파 같은 데 가면 아, 왜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올라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런 얘기 중심으로 하다가 네. 유튜브 채널에서 좀 자유롭게 얘기했을 땐 불편하지만 서울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친한 동생들이 와서 형,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야, 너 부자 되는 방법은 부동산은 간단해.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않으면 돼. 그렇죠. 아, 여기 이런 채널이었군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좀 국가가 더, 네. 사지 말라고 하면 사고. 네. 아, 실제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전쯤에 네.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채널 중에서 구독자가 좀 많으신 예. 뭐 260만 정도 되는 이제 김작가 TV에 다녀왔어요. 네. 이제 거기서 제가 뭐 좀 이제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서울 집값이 사실 저는 이제 10.15 대책 나오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희망회로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좀 저는 세게 있는 그대로 했구나. 세게 좀 했어요. 예. 그러면은 막 온갖 댓글들이 알죠. 아시죠? 알죠. 근데 저는 뭐 댓글 자체를 잘 보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네.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게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구나.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의 고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여의도맨션은 김 작가 채널보다 훨씬 격조 있는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말씀 주셨으니까 반대로 초보자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이건 하지 마세요.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초보자분들은 상가는 축소 엄금입니다. 상가하지 마세요. 예. 상가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예전부터 고수의 영역이었고요. 맞아요. 이게 공부를 해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네. 상권의 이동을 일단 일개 개인이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고요. 예. 지금의 뭐 홍대나 연남동 상권이 이렇게 이대 상권이 몰락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10년 전에 예측을 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걸 또 떠나서라도 지금은 또 이런 상권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기반으로 더 갈 거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된 뭐 독점 뭐 약국이라든지 독점 상권이 아니면 아무리 싸도 안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어느 순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뭐 이제 개인적인 이제 유튜브 채널 경매 방송들을 통해서 뭐 말도 안 되게 수익률을 뻥튀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재테크 채널은 사실 잘 보지 않습니다. 네. 보지 않지만 저희 직원분들이 저한테 회의 시간 얘기를 해요. 아. 대표님, 진짜 얘네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심지어는 그 팀장님이 되게 잘하는 곳이에요. 아. 수익률이 좀 말도 안 되게 낮은데 네. 이거를 막 뭐 2배도 아니에요. 아. 막 4배, 5배 뻥튀겨서 하는데 문제는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극적일수록 조회수는 잘 나오고 불편하고 당장 쓴 소리는 사람들이 안 보니까요. 이게 그렇죠. 저는 가장 큰 이 빈부격차의 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명확한 기준선을 세우자. 저처럼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배라든지 아니면은 물가 상승률이 1.5배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나만의 목표 수익률을 세우고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자. 배워서 네. 제대로 배워서 내가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 대표님 책을 보면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아주 찬찬하게 실제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누수, 화재로 인해 전소된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시세 파악 자체를 잘못하면 그 뒤에 단추 다 잘못 끼는 거다. 이 얘기도 해주신 게 기억이 나고요.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물건은 나중에 내부 수리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 마주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서류상에선 확인되지 않는 것들까지 챙길 수 있는 요소들 다 담아 놓으셨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네. 경매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지금 바로 도전하기 위해서 이 몇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뭘 꼽아주세요? 일단 무언가를 배울 때 저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저는 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요. 책을 통해서 저는 제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 네. 그래서 단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되고요. 양질의 책을 나와 맞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에서 보면 뭐 베스트셀러도 좋지만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하더라도 나와 맞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고를 때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대형 서점에 가서 네. 제가 손으로 목차와 내용 일부를 읽어보고 구입을 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꼭 이 책이
뭐 제 입으로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그래? 당신 의견이 그렇다면 내가 한번 뭐 대충 훑어볼까? 이렇게 한번 좀 검증하시고 구입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검증된 책을 최대한 많이 읽으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정말 높아져만 가는 부동산 문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도 뭔가 캐시플로우를 더 만들지 않고서는 노후 대비가 안 되는 이 시점, 이때 유용한 대안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왕초보들을 위해서 개정판으로 더 쉽고 더 최신 자료를 넣은 거니까 관심 많이 더 달라라는 말씀 꼭 기억에 남기면서 많은 분들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 명성 PD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